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오라. 안데르센. 초라한 초가집에 노 부부가 자식처럼 기르는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온종일 장난을 치는 고양이 울타리 옆 계집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마구 짖어대는 개, 그리고 울타리 너머 연못에서 헤엄치기에 바쁜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 나이가 많아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지 소출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근심 걱정을 줄줄이 늘어놓을 텐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오라, 오직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표현은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름판에 끼어들었다 돈을 몽땅 잃어도 이웃 농부와 소송을 벌인 끝에 논밭을 빼앗겨도 제때 수확하지 못한 토마토가 서리를 맞은 채 썩어나가도 할머니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 마을 장터에 가서 말을 팔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오지 않겠어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게다가 겨울은 닥쳐오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할아버지가 선선히 성낙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나비 넥타이를 묶은 다음 중산모를 쓰고 나니 돈 많은 지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서 행운을 비는 뜻에서 침을 3번 뱉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젓하게 말에 올라 마을 장터로 떠났습니다. 수레를 끌고 말을 몰고 아니면 걸어서 장터로 향하는 많은 농부들 뒤로 흙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오듯 땀을 흘리며 헉헉거렸습니다. 가을볕이 제법 쨍쨍이 내뒤 비치는 데다 양파처럼 겹겹이 옷을 껴입었으니 더울 수밖에요. 마침 소를 몰고 가는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소와 바꾸면 우유를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더위를 참으면서 장터로 갈 필요도 없고 소 주인이 마다할 리 없지요. 그는 꽃비를 할아버지 손에 넘겨주고 말을 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변덕을 부려 없던 일로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새 꽃비를 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무언가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국 다시 장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만큼 목동 하나가 포동포동 살이 오른 양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털이 몹시 탐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이 소보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유와 치즈와 양털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양치기도 좋아라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남은 일은 잽싸게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을 데리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집 안으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덩치 큰 거위를 끼고 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폭이 좁은 다리를 앞에 두고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거위 때문에 다리 건너기가 두려운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참 통통하구만. 깃털도 참 탐스럽고 거위를 양과 바꾸겠나? 우리 가족과 함께 연못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거절하면 바보겠지요. 할아버지가 사내에게 정중하게 감사했습니다. 속 오르야 순 멍텅구리구만 하고 실컷 조롱했지만 사내는 태연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웃음을 남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까지 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돼지와 씨름하는 산에 염소를 끌어당기는 아이, 달걀 바구니를 가슴에 안은 아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무거운 거위를 들고 가자니 슬슬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암탉을 안고 오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암탉은 제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니 뒤치닥거리 할 일이 없잖아. 더구나 달걀과 병아리도 얻을 수 있고 완전 꽉 먹고 알먹고 일세. 그에 비하면 이놈의 거위는 안고 가기도 힘들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번 일요일에 잡아먹는다면 모를까. 그래서 농부를 불러세우고 거위와 암탉을 교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이 몹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상이라도 줄이는 듯 가까운 연숙에 들어가 좀 쉬기로 했습니다. 마침 맞게 연숙 간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금정말 여인숙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성맞춤이군. 내게도 말이 있었지. 혼잣말을 주절거리면서 문을 여는데 웬 마부가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후다닥 튀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쪽으로 비켰으며 물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 서두르시오? 아, 이거요, 돼지에게 줄 썩은 사과랍니다. 별 것 아니라는 투로 대답을 마친 마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암탉과 썩은 사과를 바꾸자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마부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내가 바보같이 보여? 천만의 말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러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집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개밖에 열리지 않았어. 그걸 날름 먹을 수 있나? 찬장 위에 올려놓고 이웃들에게 구경시켜 주었지. 어찌나 부러워하든지. 그래서 썩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런데 자네에게 썩은 사과가 가득 든 자루를 얻어 이웃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줄 알고 부러워 죽을 거라네. 마부는 정신 빠진 늙은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암탉을 낚아채 잽싸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숙 손님 둘이 의의가 없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중 하나가 궁금해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서툰 억양을 보면 영국인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썩은 사과 한 자루와 암탉을 교환하다니 정신 나갔어요. 모르는 소리 말게. 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성공한 장사꾼이 화려한 추억을 떠올리며 몸담을 늘어놓듯 말입니다. 영국인들이 배꼽을 쥐었습니다. 잘하신 일 같지 않은데요. 댁에 가서 마나님한테 혼께나 나시겠습니다. 영국인 하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야, 우리 할멈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잘 알아.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오라 이렇게 말하겠지.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자 다른 영국인이 껄껄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마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금화 한 자루를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거시겠어요? 금화 한 자루라 그 좋지. 나는 이 썩은 사과 한 자루와 우리 할멈과 나와 내 집을 걸겠어. 할아버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허풍의 예윤 속에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내기도 또 하나의 약속인지라 할아버지는 맥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고서 바로 집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인들과 호기심 많은 연숙 손님 몇이 뒤를 따랐습니다. 영감 어서오세요. 말값으로 얼마나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그렇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말은 팔지 않고 다른 것과 바꿔서 그래요.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요. 할머니가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소와 교환했다고 설명하자 할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내다 팔 수 있겠네요. 우유로 수프도 만들어. 그런데 소를 양과 바꿨어. 할아버지가 말 허리를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영감은 어찌 그리 똑똑하지요. 양털 모자를 쓰면 겨울 추위에도 끄떡없을 거예요. 양털 양말도 짜 드릴게요. 영감은 정말이지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양과 거위를 교환했는 걸 할머니는 잠시 띵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쾌활한 목소리로 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처 생각 못했군요. 11월 11일 성 마르틴 축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맛있는 거위구이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영감은 생각이 정말 기뻐요. 거위를 암탉과 바꾸어서 할아버지가 또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바가지를 긁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나를 위해 주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암탉을 기르고 싶어 했다는 것은 어떻게 잘 알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사한 닭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얼마 안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겠지요. 할멈 너무 앞서가지마. 암탉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 예일 속에서 마부를 만나 썩은 사과 한 자루랑 교환했어. 사과나무에 달랑 사과 한 알이 열린 일이며 그 사과를 찬장 위에 올려놓고 썩을 때까지 보관한 일을 생각하니 썩은 사과가 많으면 좋겠더라고. 어머나, 이렇게 좋을 수가. 늘 가난에 쪼달리다 보니 불평도 많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사과 한 자루가 생겼으니 찬장 위에 몽땅 올려놓자고요. 그럼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자가 되었다며 부러워할 거예요. 에고 기특한 우리 영감은 정말 재치덩어리예요. 할머니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쪽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마침내 돈 많은 영국인이 시원스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인상 깊은 대화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영감이 했던 일은 항상 오라 하고 말씀하실 분 같군요. 여기 그 말을 받아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내기에 이긴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워 껄껄껄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그 말을 한 줄 아나 이런 사람이 어째서 싱글벙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